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오늘은요, 직장 생활,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면서 공기업 이직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는 공기업 이직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기업 취업과 관련돼서 많은 어떤 지금 현재 이제 현직자들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런 현직자분들께서 이제 공기업 이직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S그룹 뭐 이런데, 뭐, H자동차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왜 굳이 공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하지? 남들은 이렇게 못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꿈의 직장인데 왜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왜 공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걸까? 왜 공기업을 준비하는 걸까? 좀 많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 가다가는 이제 공기업을 다니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기업을 또 이직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일반적인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공기업 이직에 대해서 또는 뭐 그냥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직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직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워라밸, 노동 강도, 이 일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저 역시 이제 사기업을 다니다가 민간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20개월 근무하면서 집에 가서 9시 뉴스를 본 적이 딱 3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워라밸이나 이런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물론 이제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훨씬 좋아졌죠.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워라밸 이런 노동 강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대로 직장을 하다가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 이직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죠.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직 내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상사와 좀 안 맞는다든지 선배님이랑 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동료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으로부터의 갑질을 당하거나 또 어떤 거래처 또 협력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갑이죠. 그런 어떤 발주 회사, 발주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시달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왜 저렇게 이렇게 갑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딱 오는 순간 이제 공기업 이직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이게 이직을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무지가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내가 좀 더 뭐 부모님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나는 이제 지방 발령받고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공계 이제 공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권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지방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LG전자 이렇게 다니는 저기 창원공장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무지 때문에 공기업 이직을 좀 결심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제 이건 좀 큰 회사는 아니고 이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낮은 임금과 복지 때문에 공기업 이직을 결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연봉이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이제 뭐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가장 공기업 이직을 이제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안정성이죠.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어떤 안정성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낮에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제 같이 열심히 선배님들 일 배우면서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님께서 짐 꾸리는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 이제 특히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5년 전쯤에 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현대중공업이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선 경기 확 줄어들면서 막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기업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할까? 이직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직의 종류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민간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난 돈은 싫다는 거예요. 난 돈 많은 것보다는 난 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케이스인 거고요. 또 어떤 중견기업, 어떤 중소기업에서 이제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나는 연봉 좀 많이 받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기업에서 이제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근무지나 어떤 조직 내 불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또 공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력을 가지고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경력을 활용해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경력이 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한 3년 이내 이런 짧은 경력이다 보니 오히려 그냥 신입 직원으로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 공채로 지원해서 이제 이직을 하는 케이스죠. 자, 이 경우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이를테면 한 6개월짜리 경력이 있으면 그냥 나 어차피 신입 지원할 거니까 이런 데는 뭐 별 고민 없죠. 별 고민 없는데, 경력이 한 2년 반, 3년 반 뭐 이런 정도의 좀 어정쩡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결국 신입 직원 공채를 통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은데, 이거 어떤 거냐면,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시면 이제 모든 각 공기업마다 어떤 임금 체계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입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호봉을 산정해주고, 예전에는 이제 호봉을 산정해줬거든요. 경력을 좀 인정을 해준다. 어떤 연봉을 책정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을 인정을 해서 같은, 이를테면 동기예요. 입사 동기이지만 각 대학교를 졸업한 동기보다는 경력을 갖고 있는 내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공기업에서 신입으로 지원을 입사를 하더라도 경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어떤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가족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 대우해줍니다. 나이 많으신 분 대우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입사 선배, 나이에 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어떤 직급 체계 이런 걸로 확 누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물론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기업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기업으로 이직을 할 때 경력을 살려서 이직하는 방법이 있고, 경력을 포기하고 신입 직원 공채로 신입사원으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공기업 이직을 딱 결심을 하셨어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드는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직이 가능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경력자들이 공기업에 취업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우선 공기업에서는요,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경력자를 선호하는 게 대규모 공채인 경우보다는 어떤 소규모 공채로 그러니까 채용 인원이 좀 적은 채용 규모인 경우에 경력자를 더 우대해주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한 1000명을 뽑으면 경력이 있건 없건 실은 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10명을 뽑아요. 10명을 뽑으면 이왕이면 경력자를 뽑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왜 경력자를 왜 선호하냐면,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 배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또 세상의 쓴맛을 많이 봤어요. 힘든 시기를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걸 굉장히 행복하고 어떤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유리한 게 확실합니다. 실제 서류나 면접에 가면 경력자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류보다는 이제 면접에 가서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들 이런 것들 보면요, 직장 생활을 좀 했다는 이것이 큰 자산이 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기업의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경력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갓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보다 신입사원이 오히려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경력자들이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력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직에 따른 어떤 장애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이 경력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단 이직이 너무 잦은 거예요. 이직이 잦은 지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이직이 몇 군데 옮겨 다니는 이런 이직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지원자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지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건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와서도 역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금세 회사를 관두고 나갈지 몰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뭐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짧은 경력들은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짜잘한 경력들을 빼버리고 오히려 굵직한 것만 하나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경력을 싹 지어놓고 지원하시는 것도 오히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잦은 이직 때문에 경력이 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력 기간이 1년 뭐 이런 정도가 되면요, 실은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밖에 안 했는데 왜 이직하려고 하느냐, 젊은 사람이 왜 끈기가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꼰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경력 기간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1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잦은 이직의 경우는 이제 숨기고 감추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의 직장에서 한 1년짜리 뭐 한 6개월짜리 경력이 있다고 할 경우 이 경우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저는 무조건 쓰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짧고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다고 또 설령 또 아니면 관뒀다라고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한 1년 정도 짧은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하면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경력제에 대한 어떤 후광 효과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있다는 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이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공기업 경력자들은 경우 대부분 한 34살 밑으로만 오면 실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이고 나이 안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살 미만이라고 하면 걱정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35살 좀 넘어가면 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런 경우도 역시 경력을 제대로만 쌓여있다라고 하면 또 지원 직무에 맞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나이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면접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이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면접관님들께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기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장을 관두고 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이나 아니면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취준생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필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필기 준비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필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손을 놓은 지 오래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필기 때문에 필기 실력이 안 돼서 이직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이제 딱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면
이제 관두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건데, 내가 직장을 관두고 바로 취업 준비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은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많이 고민하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 물론 이제 그 각각의 각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 준비하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관두는 순간 이제 압박감을 느끼네요. 우선 생활비가 없어져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준 생활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또 필요하죠. 학비가 필요하죠. 뭐 인강도 들어야 되고 학원도 수강해야 되고, 이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내가 돈벌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돈을 좀 쓰는 맛을 알다가 갑자기 이 돈이 없어지고 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수당 이런 것들도 못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싫어하세요. 주변 사람들, 이를테면 뭐 결혼 약속을 한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이직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이제 직장을 관두고 이직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우선 첫 번째, 필기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필기는 내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관두고 빨리 후다닥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다음 두 번째, 도저히 공부 시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해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관두는 게 낫습니다. 이런 분들.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일을 한 6개월을 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취업에 더 유리한 것이 아닌 경우, 이러신 분들한테는 빨리 관두고 오히려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는데, 다시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일단 경제적으로 일단 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돈 확실히 총알 좀 딱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충분히, 또 주변 사람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심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지원이,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내가 취업 준비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고, 이 부분을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쭉 말씀드렸고요. 자, 이직을 성급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직을 이제 성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직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직을 하는 것들을 주로 권해드리는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이직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관두고 이직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내가 이직에 대한 계획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힘든 상황이, 자, 공기업으로 이직을 해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나는 어떤 공기업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거야. 어떤 공기업을 목표로 할 거야. 이런 공기업에 이런 직무를 목표로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이 딱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공기업과 내가 목표로 하는 공기업과 목표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공기업과 어떤 직무에 대해서 깊이 조사하시기보다는 우선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목표로 하는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쭉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쭉 분석해서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에 조사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관두시지 마시고요. 일단 목표 공기업과 직무 딱 설정하시고 목표 공기업의 채용 공고들 쫙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스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필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 그리고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지금 총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면밀히 좀 검토하고 고민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길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길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한 달, 두 달 늦게 가도 돼요. 공기업 취업 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고민을 좀 길게 하시되 체계적으로 자료 조사하고 준비한 다음에는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결심하시고 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한 발 한 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욱하고 어떤 고민 없이 욱하고 관둘래.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이직할 때 그렇게 좀 이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욱해서 관두시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철저하게 계획 세우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획이 세우고 나면 당연히 스펙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스펙 준비하는 것은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스펙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펙 준비하는 것도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스펙은 기본적으로 어떤 토익이나 어떤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토익 준비하세요. 그래서 토익 점수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자격증, 한국사, 커말 같은 것들 꼭 따시고요. 이공계라면 이제 관련된 자격증 따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토익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커말 같은 것들도 해당되겠죠. 이게 한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어. 굉장히 훌륭한 직원이야. 평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스펙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직업교육을 좀 챙기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NCS 이제 브랜드 채용이 되면서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 직업교육, 학교교육, 교육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만 직업교육은 여러분이 좀 챙겨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공부, 능률협회 이런 데서 보내주는 교육들 있죠. 그래서 본사, HR 쪽에 이야기해서 이런 교육 과정들 좀 받아 챙겨 놓으십시오. 또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교육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기록 관리하시고 다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직업교육, 직장 생활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준비하시는 건데, 이건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관두고, 직장을 깨끗하게 관두고 필기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불안하니 직장을 관두고 나면 내가 너무 불안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하루 종일 공부 시간이 나온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장 생활을 힘들기만 하면서 저녁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별 어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과 직장 생활과 병행해서 필기를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직장을 관두고 필기에 준비할 것인지, 이걸 좀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기 준비하실 때 꼭 주말에는 스터디, 직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평일에는 공부 나 혼자 하고 주말에는 스터디를 그래도 좀 하나 정도라도 꼭 해보시는 거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정보도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카더라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원들과 함께 그런 정보도 교류하시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또 응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낼 것인지가 이제 큰 관건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집에 와서 무조건 8시에는 무조건 공부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준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목표, 공격별 설정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목표 공격을 설정하실 때 여러분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을 두드리며 살릴 수 있는 곳들을 좀 찾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경력이 긴 경우에는 더 경력을 살려야 되고요. 경력이 짧다면 경력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빨리 필기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 공격을 설정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좀 워라밸이나 연봉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근무지 같은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직 사유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직을 했는데 또 그런 이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 와봤는데 여기 연봉이 나보다 전보다 더 적어 라든지, 아니면 근무지가 영 딴판이야 이런 수 있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히 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공기업에 이직을 결심하신 분들한테 좀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당장 관두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빨리 이직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어떤 다른 대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냐면 우선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이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물론 뭐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 채용인 경우에 필기시험 없이 그냥 채용 공고로 대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경력자를 더 좋아합니다. 경력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기계약직 채용에 앞서 말씀드린 필기시험이 없으니까 어때요? 경력자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졸 신입 필기 공부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원자들에 비해서 경력이 없는 무경력자에 비해서 경력자들이 내가 일단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경력으로만 서류 전형 바로 면접 가면 내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 선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합격해서 경력을 가지고 필기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경력을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합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단 공부 시간을 확보해낼 수 있거든요. 공부 시간을 확보해낼 수 있고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또 그 부분도 괜찮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더 좋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기계약직이다 보니 내가 일에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연봉도 적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할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만 이 무기계약직인 거지 외부에 나가면 그 공기업의 직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을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당장 이직해야 되겠어 이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력을 살려서 경력직으로 바로 경력을 살려서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필기 준비, 스펙을 준비해서 더 좋은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가는 방법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같은 이제 어떤 시간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경력자들이 어떤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공기업 이직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경력자들을 위한 어떤 현실적인 좀 조언을 좀 몇 가지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가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 이직을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 거예요. 늘 미련이 있어요. 현실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끄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데요. 그건 정말 나쁩니다. 딱 결정하세요. 이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직장에서 내가 승부를 볼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십시오. 확실히 결정하셔서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HR 쪽에 이야기해서 뭐 정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직무를 바꿔달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시도해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아니야, 우리 회사는 그게 어려워. 라고 하면 이직을 결심을 하십시오. 이직을 결심하셨으면 그냥 관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어 토익 성적도 미리 좀 챙겨 놓으시고 컴활 이런 자격증도 좀 미리 좀 따놓으시고 미리 스펙 준비하십시오. 계획 세운 다음에 스펙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에 들어섰을 때 관두고 나와서 필기에 올인하셔서 단기간에 승부 봐서 공격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깁니다. 한 해 34인데 35인데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왜냐?
여러분들 공기업에 입사하시면 65살까지 정년 연장돼서 65세까지 근무하셔야 돼요. 앞으로 30년 동안 더 근무해야 될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30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내가 이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현실에 속상해서 퇴근 후에 술 마시면서 욕하면서 상사 욕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거면 빨리 그냥 이직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공기업이라고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건 각오하셔야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땅에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경력자들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직 성공 제가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